217번 봅시다. 형균이 너 그걸 쓸데없는 하다 걸리면 아구통 날려버린다. 무슨 말인지 아니 아구통? 배고프다. 그걸 안 씁니다. 아구찜 고. 기. 자 217번 봅시다. 고기는 내 거. 넷 오케이. 이렇게 생겼다. 이게 뭐 직사각형 모양이든 정사각형 모양이든 상관없죠?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A고요. 여기는 B입니다. 근데 여기가 C래요. 문제가 뭐라 그랬냐면 A에서 출발하여 B 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갈 때 C 지점을 거쳐갈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A에서 B로 가는 모든 경우의 수 분의 A에서 C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죠. 괜찮지? 근데 요거 일단 풀긴 풀 건데 푼 다음에 생각해 볼 거리는 있다. 뭐냐면은 A에서 B로 가는 모든 경로의 수가 전부 다 공평한 확률을 가지는지 안 가지는지 요거 문제 좀 꼬아서 낼 수 있거든. 문제 나중에 어떻게 꼬아서 낼 수 있냐면 A에서 이쪽으로 갈 확률 2분의 1, 이쪽으로 갈 확률 2분의 1. 그러니까 항상 한 칸 갈 때마다 좌우로,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러니 교차로에서 왼쪽으로 가느냐 오른쪽으로 가느냐 각각 확률이 2분의 1이다라고 문제를 내버리면 헬 문제가 됩니다. 진짜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우리 동네에서 나올 확률은 극히 드무니까 비교하셔서 풀어야 돼요. 그냥 이렇게 나오면 얘가 갈 수 있는 모든 경로의 수에 대해서 한 가지의 확률이 똑같다라고 가정하는 거야. 이 문제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풀면 되는 겁니다. 그럼 A에서 B로 갈 확률은 얼마예요? B로 갈 경우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이니까 8팩토리얼을 얼마로? 4팩토리얼 나눈 게 A에서 B로 가는 전체 경우의 수가 되는 거고 우리는 여기서 분자에다가 A에서 C를 거쳐 B로 가는 경우의 수 구하겠습니다. 자, A에서 C 가는 거는 바로 구하라 그랬습니다. 몇 가지? 이런 거 바로 구해라. 굳이 얘를 3팩을 2팩 나눠서 계산하지 말고. 얘기했지 이거? 이거 얘기했죠? 여기 요게 1번, 요게 2번, 요게 맞나? N번.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에서는 기억하라 그랬잖아. 몇 가지냐? N 플러스 한 가지. 이거는 외워놔야 돼. 이거를 또 계산하고 있을 시간은 없다고요. 그 다음 C에서 B로 가는 건 이제 다시 뭐 하셔야 됩니까?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3칸 2칸이니까 5팩토리얼을 3팩토리얼 2팩토리얼 나눠서 요거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그냥 계산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니까 생략합시다. 괜찮죠? 그냥 요거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칸수를 좀 줄여놓고 예를 들면 어떻게 되면 문제가 어려워지냐면 이렇게 하면 어려워지는 거야. A에서 B로 가는데 문제 바꾼다. 교차로에서 왼쪽 오른쪽으로 갈 확률이 각각 2분의 1이랍니다. 그럴 때 A에서 C를 거쳐 B로 갈 확률을 구하시오. 이러면 이 문제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훨씬 어려운 문제가 돼요. 이거 한번 풀어볼래? 아니야. 이런 걸 풀어야 너네 나중에 메리트가 있어. 변별력이 갖춰진다고. 이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 적어줄까? 교차로에서 직진 또는 회전할 확률은 2분의 1로 같다. 최단거리 문제입니다. 최단거리로 가야 되는 거고요. 최단거리로 간다는 얘기는 이 얘기다. A에서 여기까지 왔으면 여기서 1로 가는 건 확률이 그냥 1로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야. 여기도 그냥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랬을 때 A에서 C를 거쳐 B로 갈 확률을 한번 구해보세요. 자, 이 정도는 돼야 난이도가 상이고 변별력이 갖춰지는 문제가 됩니다. 풀어보세요. 시간 좀 줄 테니까. 시간 조금만 줄 테니까 풀어봐.
생각보다 간단할 수 있습니다. 진짜야. 생각보다 간단할 수 있다. 생각보다 간단하네. 아, 괜히 줄였네. 칸수 좀 더 늘려도 되겠다. 얘는 답이 아니죠. 이게 일반적으로 나오는 문제도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문제를 내가 바꾼 거야.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회전하는 확률은 2분의 1로 똑같다고. 최단 거리로 가는데 교차로에서 직진 또는 회전할 확률은 2분의 1. 문제가 생각보다는 쉽다. 근데 이 문제 차이점은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라. 서윤이 구했니? 안 구하고 구한 것처럼 그러고 있으면 해봐. 이런 거 하나 기억해 놓으면 좋은 거야. 나중에 실전에서 탁 맞닥뜨리면 멘탈 나갑니다. 채점 한 거야? 채점도 좀 해. 너 지금 채점이 귀찮아서 안 한 거니? 채점 하나 좀 하시. 구했냐? 뭔 말인지 모르겠냐? 그럼 문제 좀 더 쉽게 내줄게. A에서 빨간색 선을 따라서 B로 갈 확률은 얼마입니까? A에서 빨간색 선을 따라 B로 갈 확률은 얼마게? 얼마일까? A에서 빨간색 선을 따라 B로 갈 확률은 8분의 1입니다. 왜냐면 잘 봐. 문제 설명해 줄게. A에서 출발한다. 출발할 때 이쪽으로 갈 확률도 2분의 1이고 이쪽으로 갈 확률도 2분의 1이지. 그럼 봐봐라. A에서 빨간색 따라서 B로 갈 확률은 잘 봐.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그 다음은 확률이 있어 없어? 그냥 한 줄로 쭉 가는 수밖에 없으니까 1이잖아. 그러니까 답이 8분의 1 되는 거야. 빨간색으로 지나갈 확률. 이해돼? 거기에 차가 나면은 A에서 C를 거쳐 B로 갈 확률도 생각보다 계산하기 쉽습니다. 힌트야. 빨간색으로 갈 확률이 8분의 1이다. 네. 선생님 저 물을 여기다 두고 가요. 물려? 이 물려? 어떤 물려? 아 아니에요 없네요. 제가 무슨 물? 아니 쌤왜 커피? 어? 쌤 커피통에다 따르는 거. 커피통? 없는데? 아니. 자, 구합시다. 생각보다 쉽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푸는 이유는 이렇게 따르게도 나올 수 있다는 거야. 따르게도. 어떻게 하면 되냐면 A에서 C까지 갈 확률을 구합니다. 그게 그냥 답입니다. 왜? C에서 어떻게 가든지 간에 B로 갈 경우의 수는 확률 1로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그럼 A에서 C로 가는 경우는 몇 가지 길이 있냐면 한 가지 길, 두 가지 길, 세 가지 길이 있지. 그러면 이렇게 갈 확률은 얼마냐?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8분의 1이고요. 이렇게 갈 확률은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8분의 1이고요. 이렇게 갈 확률도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8분의 1. 그래서 8분의 3이 되는 거예요. 답이 얼마야? 8분의 3.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이거? 다르다고? 뭐가? 아까 전에 이렇게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확률 계산하는 거랑 미세하게 다르다고. 이런 데서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있구나. 아, 이렇게 2분의 1, 2분의 1 직접 계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자, 221번 봅시다. 좀 길어졌는데
빠르게 가겠습니다. 20개의 제비가 들어있답니다. 20개의 제비가 들어있는데 여기서 임의로 2개의 제비를 동시에 뽑을 때 2개 모두 당첨 제비일 확률은 19분의 1이다. 이때 상자에 들어있는 당첨 제비의 개수를 구하시오. 당첨 제비가 몇 개 있다고 치자. 우리가 구하는 거 n개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꽝은 몇 개 있는 거니? 꽝. 합쳐서 20개니까 20 마이너스 n개 있는 거죠. 여기서 몇 개 뽑는다고요? 2개를 뽑는다. 그때 뭐라고? 2개 모두 당첨 제비일 확률. 2개 모두 당첨 제비일 확률은 얼마입니까? 전체 경우의 수가 20C 2가 되면 되겠죠. 둘 다 당첨될 확률은 NC 2하면 됩니까? 곱하기 20C 빼기 NC 0인데 그건 쓸 필요 없으니까 여기 얼마다? 19분의 1이다 풀어주시면 되겠죠? 괜찮지? 되냐? 그러면은 요거 20 곱하기 19의 2팩 n 곱하기 n-1의 2팩이니까 2팩 2팩은 날라가서 바로 20c 곱하기 19분의 n 곱하기 n-1은 19분의 1 요렇게 나오겠죠? 괜찮지? 그러면 19 날라가니까 이게 20인 거네. 연속한 두 자연수의 곱이 20인 거는 4하고 5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당첨 제비는 5개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 괜찮죠? 제비가 5개고 당첨 제비가 나머지 15개는 뭐야? 비둘기 200 하 누구야? 너지? 근데 왜 비둘기예요? 자 222번 봅시다. 그냥 이제 이런 애들을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형광등이라 그래요. 제 경멸의 눈빛으로 쳐다보고 미친 거 아니야? 왜 비둘기지? 222번 봅시다. 형광등 형광등도 설명해줘야 되고 비둘기도 설명해줘야 되고 힘들다 너무. 1열로 앉아있던 학생 5명이 있답니다. 여기에 A, B, C, D, E가 앉아 있었는데 얘네들이 처음 자리와 다시 배정할 때 재배열할 때 다시 섞어가지고 다시 앉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처음 자리와 같은 자리에 배정받은 학생이 2명일 확률. 2명은 뭐한다? 2명은 같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 그 확률을 구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 구합시다. 얘네들 5명이 랜덤하게 다시 앉는 거야.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입니까? 5팩토리얼 되겠죠? 그치? 그 다음 뭐 해야 되니? 2명은 뭐 해야 돼? 다시 자기 자리에 앉아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다시 자기 자리에 앉을 사람 2명을 고릅시다. 그 경우의 수가 5C2가 되겠죠? 그 2명은 누구라도 상관없으니까 전문용어로 이제 일반성을 해치지 않는다 그래. 그 2명이 D하고 E였다고 칩시다. 그럼 나머지 A, B, C 3명은 뭐 해야 되니? 다시 자리에 앉을 때 자기 자리에 앉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A, B, C를 여기다 앉는데 다시 자기 자리에 못 앉게 만듭시다. 여기 A 앉으면 돼, 안 돼? 안 돼. B 앉으면 여기 A, C 앉아야 되는데 A, C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한 가지 나오고요. 여기 C 앉으면 B, A인데 B 앉으면 안 되니까 A, B에서 몇 가지밖에 없습니까? 2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답이 5팩토리얼분의 5C 곱하기 2가 된다. 참고로 요 2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그 조합할 때 배웠던 겁니다. 교란순열이라고.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교란순열 같은 거 안 했는데. 했다고. 알았어요. 그리고 이 교란순열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놔야 역시 계산할 때 뭐 할 수 있다? 실수 없이 빠르게 계산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교란순열에 대한 거 간단하게 얘기 한번 해봅시다. 교란순열이 뭐였냐면 이런 거죠. 것 같아요. 어?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야. 여기에 n개의 카드가 있어요. n개의 카드가 있다. n개의 카드에다가 1번 자리, 2번 자리, 땡땡땡, n번 자리 번호 이름도 매겨놨습니다. 1번부터 n번 카드를 여기다 배열할 건데 1번 자리에는 1번이 못 오고 2번 자리에는 2번이 못 오고 땡땡땡 n번 자리에는 n번이 못 오는 경우 해가지고 뭐랑 똑같은 거냐면 이런 거야. 너네가 시험을 봤어. 그리고 시험을 랜덤하게 다시 재배열해서 채점을 하되 자기 시험지는 자기가 채점하지 않을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기억나지?
난다고 해. 기억나죠? 네, 기억납니다. 이걸 완전순열 또는 교란순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람수가 많아지면 안 되거든요. 가지수가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그럼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어디까지밖에 못 나오냐면 기껏해야 4명까지밖에 안 나오는데 기억났지? 해서 어느 정도 기억하시면 되는데 참고로 한 명은 불가능합니다. 한 명이 시험 봤는데 채점하는데 자기 걸 채점을 안 하는데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교란순열은 2명부터 가능한 거야. 2명, 3명, 4명까지 외우면 되고요. 5명은 몰라도 상관없는데 그냥 참고로 해놓으시면 된다. 2명의 교란순열은 한 가지겠죠. A, B가 시험 봤는데 채점하되 자기 걸 자기가 채점하지 않으려면 서로 바꿔서 채점하는 경우 한 가지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그쵸? 3명이면 방금 했던 것처럼 몇 가지? 2가지밖에 없지. 근데 4명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거야, 경우의 수가. 원래 원칙적으로는 지금처럼 뭐 하셔야 되냐면 이거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냐? 수영도라고 하잖아. 수영도로 다 구해야 되거든. 구해보면 몇 가지 나오냐면 9가지 나옵니다, 이 자식. 5명만 되면 몇 가지 나오냐면 44가지가 나와버려요. 이렇게. 해서 시험에 나오는 거는 보통 요게 많이 나오고요, 얘처럼. 조금 어렵다 그러면 4명의 교란순열도 가끔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외워놓으시면 좋겠네. 외우기 쉽다 그랬잖아. 기억나지 너는? 어떻게 외우면 돼? 아이고. 이렇게 외우면 된다 그랬죠. 기억나잖아. 아이고 외우면 됩니다. 2명이 1가지, 3명이 2가지, 4명이 9가지. 이렇게 기억 좀 하세요. 왜? 이거 문제를 어떻게 바꿀 수도 있냐? 5명이 아니고 몇 명으로? 6명으로 늘리고 2명이 자기 자리에 앉는 경우 구하라고 낼 수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외워놨다면 지금처럼 일일이 구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선생님 600분의 6C2에 곱하기 9로 바로 가면 됩니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전체 경우의 수고요. 자기 자리에 앉을 2명 고른 거고요. 4명의 완전순열 경우의 수 딱 계산 바로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해되죠? 좀 기억해 놓으세요. 오케이? 자, 갑시다. 끝났어? 끝났어. 자, 그러면 이어서 진도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왔다고 숙제를 38쪽? 39쪽부터 봅시다. 오늘 확률의 덧셈 정리 여사건 요거 하면은 확률의 절반이 끝나버립니다. 확률의 덧셈 정리 볼 건데요. 덧셈 정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야. 요거만 살짝 바뀐 겁니다. 덧셈이 한자로 뭐냐? 네? 덧셈이 한자로 플러스 에디션. 응? 에디션은 더하다는 뜻 아니야? 덧셈 한자로. 합이죠, 합. 한자. 얘네들 한자를 영어 아니에요? 한자라고. 한자랑 영어로 구분을 못하는 거야? 아니 전 노리고 영어로 한 거고. 덧셈 정리는 합집합에 대한 정리야. 그럼 하나 더 물어보자. 곱셈 정리는 뭐겠니? 다시. 덧셈 정리는 합집합. 곱셈 정리는 교집합에 대한 정리겠지. 그치? 그 중에서 오늘 뭘 배웠다고요? 확률의 덧셈 정리 배우겠다고요. 근데 이게 뭐 거창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뭐냐면은 이거 알잖아 너네. 이거 구할 줄 알지? 알잖아. 이거 어떻게 구해? NA 더하기 NB 마이너스 NA 교비 설명 안 해도 되죠 이 정도는. 그치? 이게 합집합에 대한 원소의 개수 구하는 방법인데 잘 봐. 이 상태에서 양변을 뭘로 나눠버리냐면은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얘네들을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로 나누면 뭐가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라는 게 전체 경우의 수를 말하는 거거든. 그럼 이게 뭐가 되겠니? 전체 경우의 수분의 A 합집합 B의 경우의 수니까 A 합집합 B의 확률이 되겠지. 그래서 덧셈 정리가 별게 아니고요. PA 합 B는 뭐 되는 겁니까?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 교비 이거를 우리가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그랬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인 거네.
그쵸? 어차피 경우의 수 구한다 밑에 전체 경우의 수로 나눠버리면 똑같다는 얘기야. 근데 문제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겠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은 그런데 특별히 A와 B가 배반이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라는 거예요. 배반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지. 했지? 형준아 배반이 무슨 뜻이라 그랬냐? 일단 모를 것 같은 사람부터 물어보자. 봐봐 또 뒤집고 있다. 배반이 뭔 말이니? 배반의 장미냐? 배반이 뭔 말이야? 교집합이 0이다. 근데 교집합이 0이란 말은 좀 어폐가 있지 않을까?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그렇지.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교집합이 없다가 100점짜리 답이라 그랬잖아. 야, 교집합이 없으니까 그때 피해 교비는 얼마가 되겠니? 빵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PA 합비는 뭐가 된다? PA 더하기 PB가 된다. 이게 확률의 덧셈정리고 시험에 나오는 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요 배반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배반이 뭔 말이야 라고 했을 때 그냥 직관적으로 100점짜리 답은 교집합이 없어요. 이게 답이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냐? 그렇게 하면 100점짜리 답이다. 쓸데없는 생각하면 안 돼. 배반 그러면 그냥 교집합 없음 이걸로 끝나는 거야. 왜냐면 오늘 배울 건데 배울지 안 배울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독립이라는 말도 배우거든. 인디펜던스 이 자식들아. 맞지? 이 정도는 알아. 독립이라는 말하고 너네가 나중에 배반이라는 말하고 헷갈리거든? 왜 헷갈리기 이전에 자꾸 주입하는 거야. 야, 배반은 그냥 교집합 없음 그거 하나만 생각하고 그거면 100점짜리 답이다. 다른 거랑 연계 짓지 말고 생각하지 다른 생각을 하지 말아라 라는 거야. 그래서 배반 그리면 그냥 교집합 없음 끝. 됐죠? 괜찮지? 그럼 문제를 풀 건데요. 문제 풀 때의 덧셈 정리는 쓰이긴 쓰이는데요.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고 그냥 여러분들이 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느냐? 그냥 확률 문제 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232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32번. A 상자와 B 상자가 있습니다. A 상자에는 1357이 있고요. B 상자에는 1, 2, 3, 4, 5가 있답니다. 그럴 때 두 상자에서 임의로 각각 카드를 한 장씩 꺼낼 때 여기도 하나 꺼내고 한 장, 여기도 한 장 꺼낸답니다. 각각이라 그랬으니까 꺼낼 때 꺼낸 두 카드에 적힌 숫자의 합이 4 이하거나 3의 배수일 확률을 구하시오. 합이 4 이하거나 합이 3의 배수일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온 거야. 이렇게. 근데 이 또는을 이제 우리가 집합 혹은 사건으로 생각한다면 합집합 모양으로 계산해 줄 수 있다는 얘기지. 이해되죠? 뭔 말인지. 왜냐? 그러면 뭐 하라는 겁니까? 합이 4가 될 확률을 구하라는 거구나. 그리고 합이 얼마? 3의 배수가 될 확률을 구해서 더하라는 뜻이구나. 해서 풀면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겠죠. 왜 안 나옵니까? 답보다 크게 나와요? 작게 나와요? 답보다 크게 나오겠지? 왜? 중복된 걸 안 빼줬으니까. 중복된 게 뭔데요? 합이 4면서 합이 3의 배수인 건 두 번 카운팅 됐으니까 한 번 다시 빼주세요 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고일 때 다 했던 거다 이거야. 그리고 계산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 구합시다. 전체 경우의 수는 얼마예요? 여기서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 4가지, 여기 5가지. 전체 경우의 수는 20가지죠. 어차피 분모 20이니까 분자로 그냥 분모로 쫙 통분해버립시다. 그리고 합이 4가 되는 케이스 한번 구해봅시다. 합이 4가 되는 케이스는 몇 가지예요? 하나, 2가지밖에 없나? 2가지밖에 없죠.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건 몇 가지입니까? 몇 개 안 됩니다. 일일이 구합시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앞에 거 1 고정시켜놓고 되는 개수 구하면 돼. 1, 2, 1, 5.
두 개 나왔지. 3 고정시킵시다. 이건 쉽습니다. 3의 배수끼리 더하는 케이스 한 가지밖에 없겠죠. 앞에 5 뽑았으면은 5, 1 도와줘. 5, 4 두 가지. 끝에 게 7이면 7, 2, 7, 5 7개 나오겠네. 그 중에서 뭐 빼자고요? 합이 4면서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케이스를 빼래요. 야 근데 이거 있어 없어? 합 맞아? 합이 4, 2가. 아, 합이 4 이하야? 아씨 다시 풀어야 돼. 4 이하인데 내가 합이 콜 등호로 바꿔버렸네. 이거 언제 변했죠? 이건 제대로 구했다. 합이 4 이하인 거 몇 가지냐거든. 두 가지가 아니네. 1, 1, 1, 2, 1, 3 세 가지에다가 3, 1 네 가지 나오죠. 이렇게. 그 다음 이제 뭐 하면 됩니까? 합이 4 이하면서 합이 3의 배수인 건 합이 얼마인 경우 말하는 거야? 합이 3인 경우 말하지. 합이 3인 경우는 1, 2 한 가지밖에 없습니까? 그치? 1, 2밖에 없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답이 2분의 1 나오더라. 이제 우리가 확률의 덧셈 정리를 조금 확장하면은 이걸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얘를 이런 말도 씁니다. 나중에 어디 가서 쓰일지도 몰라. 포함 배제라 그러기도 해요. 포함 배제 원리. 거창한 게 아니고요. 포함은 플러스를 말하고요. 배제는 마이너스 말하는 겁니다. 야, 요만큼 더했지? 거기 중복되는 거 다시 배제시켜. 지금 근데 이걸 왜 포함 배제라 그럽니까? 너네가 배웠잖아. 지금은 원소가 A, B 두 개인데 A 합, B 합, C의 원소의 개수 구할 때는 어떻게 썼냐? 더하고 빼고 더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포함 배제라 그러면 더하고 중복되는 것들 때문에 마치 무슨 규칙처럼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빠르게 풀 수 있다. 나중에 계산 좀 복잡한 거를 요거 이용해서 많이 풀 겁니다. 나중 가서 얘기하도록 하고 우리는 넘어갑시다. 유형 12번입니다. 확률의 덧셈 정리 배반 사건인 경우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모릅니다. 우리는 풀면서 그냥 확률 풀듯이 풀면 돼요. 아, 이건 확률의 덧셈 정리 배반인 걸 이용하는 거야. 이런 생각 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해. 그냥 푸는 거야. 그냥 겹쳐지는 게 없네? 그냥 이러고 말아야지 하는 겁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뭐 해볼까? 239번은 너네가 풀어봐라. 이거 기출문제니까. 우리는 맨날 공 꺼내고 카드 꺼내고 238번 해봅시다. 공하고 카드 그만 좀 꺼내지. 1학년 5명 2학년 3명이랍니다. 그럴 때 얘네들 가지고 회의에 참석하는 발표회에 참석하는 대표 6명을 선발한답니다. 여기서 6명 선발한다. 8명 중에 6명이면 대표가 만나던데? 안 나가는 2명이 개꿀 아니냐? 6명을 뽑을 때, 선발할 때 1학년 학생이 2학년 학생보다 많이 선발될 확률은 1학년 학생이 2학년 학생보다 많이 선발될 확률을 구해달랍니다. 이런 건 어떻게 구하냐 이거죠.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86이겠죠. 86. 그리고 뭐 하셔야 됩니까? 막 구하는 게 아니고 1학년 학생이 2학년 학생보다 많은 경우를 뭐 하셔야 돼요? 일일이 나누어서 분류해가지고 구하셔야 되겠지. 1학년, 2학년이 각각 몇 명? 5명, 1명인 케이스 있겠네. 그 다음에 1학년이 몇 명? 4명, 2학년이 2명인 케이스 있고요. 그 다음 없죠. 그 다음 없지. 1번하고 2번 두 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하자고요? 요 경우의 수하고 요 경우의 수를 여기에다가 더해주시면 되는데 얘는 겹쳐지는 게 있냐 이거야. 겹쳐지는 게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구하고 끝내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1학년 5명 고르는 경우는 몇 가지입니까? 한 가지죠. 이런 5명 다 데리고 와야 되니까 2학년 1명만 뭐 하면 됩니까?
뽑으면 되겠네요. 1학년 4명 뽑는 경우는 5C 4가 되는 거고요. 2학년 2명 뽑는 경우는 3C 2가 되는 거예요.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죠. 계산 한번 해보자. 계산을 좀 해야지. 뇌가 좀 덜 노화가되지. 8C 2는 얼마냐? 4, 7, 2, 20 8, 5, 3, 15 더하기 3 하면 18 답 얼마입니까? 14분의 9 이렇게 되겠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여사건의 확률 나오는데요. 이거 별거 없고요. PA 여집합은 뭐 말하는 겁니까? 1-PA 말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래서 관련된 문제 풀어볼 건데요. 일단 유형 13번 보면은 그냥 전부 PA, PB, PA 교비, PA 여집합 이런 놈들만 나오는데 유형 13번은 전형적으로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푸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벤 다이어그램 그려놓고 생각하는 거야. 나중에 이런 문제 또 나와. 그 무조건 벤 다이어그램 그린다. 난이도 높은 거 한번 해볼까? 아니야. 그건 여러분들의 몫. 우리 241번 정도 같이 한번 해봅시다. 참고로 241번 풀기 전에 요거 여러분들 기억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야야야야야야. A 교집합, B의 여집합 혹시 좀 간단하게 바꿀 수 있었냐? 오 예, A 차집합 B라고 쓸 수 있었네. A 합집합, B,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요것도 좀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었냐?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었지. 분모령 정리 기억나지? 이거 두 개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까먹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봅시다. 표본 공간이 S인데 사건 두 개가 있답니다. 표본 공간 S 쓰면은 S 쓸게. S 있고요. 여기 엄밀하게 말하면 여기 PA, PB 쓰는 겁니다. 근데 너네 시험에서 PA, PB 쓸 시간 있어 없어? 시험 때는 그냥 A, B 써라. P자 쓰는 게 아깝다. 시간이. P가 아까워. 뭐라고? P가 아까운 거야. 여기 P가 없으면 P가 오잖아. 자 봅시다. 하 누구냐? 형준아. 네. 너 메가시 정신에 가서 설명이 안 돼. 어? PA 3분의 1입니다. 야 PA가 3분의 1이면 여기 3분의 1 적으면 되냐 안 되냐? 안 되지. 왜? 이거 두 개 앞에서 3분의 1이기 때문에 보류입니다. 보류. 그 다음 뭐냐? P, B의 여집합이 얼마래요? 2분의 1이다. P, 뭐야? 왜 섞고 있냐? 5분의 2다. 얘도 뭡니까? 얘도 보류죠. 왜 보류냐? B의 여집합은 얘랑 얘 더한 게 5분의 1인 거잖아. 혹은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니? PB가 5분의 3입니다. 그래도 이거 두 개 더한 게 5분의 3. 또 보류. 그 다음 마지막 조건 뭡니까? 많이 봤던 거네. P,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 얼마 나옵니까? 3분의 1이랍니다. P, A 차집합, B를 구해달래요. 이거를 먼저 써야 되겠지. 이게 뭐라 그랬냐?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잖아.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여기 말하는 거죠. 여기 이렇게. 괜찮지? 됩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걸 보자. 이거 일일이 다 구해야 될지 아니면 답이 바로 나올지. A 차집합 B는 요거 구하는 거죠. 요거 B급 친 거. 그러면 일일이 구할 필요 없겠네. 왜? 이거 5분의 1이야? 어떡하지? 나 자꾸 위에 거 아래 거 왔다 갔다 보고 있는데? 미치겠는데? 그러면 우리는 B급 친 거 구하는 거니까 뭐만 알면은 얘만 알면 바로 문제 해결할 수 있겠네. 왜? 얘 더하기 얘가 1인 거니까. 근데 노란색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네요. 노란색이 얼마였어요? 5분의 3이다. 그러면 B급 친 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차집합이 얼마? 다 더해서 1이니까 5분의 1 돼야겠지. 괜찮죠? 그러니까 무조건 다 구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구하는 거를 봐야 돼. 만약에 교집합 구하라 그랬으면은 미지수 놓고 풀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는 끝났어. 근데 내가 문제를 바꾸는 거야. 왜?
이렇게 쉽게 나올 리가 없잖아. 뭐 물어볼 수 있다고요? 야, P A 교집합 B 구해봐라고 문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럼 풀이가 달라지는 거죠? 왜? 나머지 다 보류였잖아. 이럴 때 어떻게 풀 거냐 이거지. 잘 들어. 벤 다이어그램 문제 푸는데 이렇게 한 방에 파파파파팍 안 풀리면은 미지수를 놓고 풀어야 되는데 높은 확률로 교집합을 미지수로 놓으면 웬만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뭐라고요? 교집합을 미지수로 놓으면 웬만하면 문제가 해결돼. 그러면 아까 보류했던 거 다 써먹을 수 있다. 야, PA가 3분의 1이었는데 얘가 3분의 1이니까 여기는 3분의 1에서 K를 뺀 3분의 1 마이너스 K가 될 거고요. 같은 방법으로 PB가 5분의 3이었지 않습니까? 5분의 3에서 K 뺀 5분의 3 마이너스 K 이렇게 되겠죠. 이제 뭐 하시면 돼요? 요거 3개 더하면 얼마 나와야 됩니까? 5분의 4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 3개를 더하시면 얼마 나옵니까? 15분의 간다. 5 더하기 3이니까 도와줘. 5 더하기 9니까 14 마이너스 K가 얼마로 나와야 된다? 5분의 4로 나와야 된다. 근데 5분의 4는 얼마입니까? 15분의 12지 않습니까? 아, K가 얼마로 나와? K는 15분의 2가 나오겠지. 그래서 교집합은 15분의 2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풀이도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사건의 확률이 나오는데요. 요거는 단순하게 무슨 멘트가 있으니까 이렇게 풀어야 된다 개념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몇 시인데? 몇 시야? 41분. 아직 멀었다. 자, 단순하게 멘트 나오면 여사건이네가 아니고 문제를 냈을 때 잘 봐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내면 그 경우의 수들이 대충 직관적으로 이 정도 있겠다라고 느낀 다음에 문제에서 얘를 구하라고 나올 거야. 전체 중에 이만큼을 구하라고 나온다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구하는 게 굉장히 많으니까 얘를 직접 구하지 말고 전체에서 요거 별 표시한 놈만 빼면 확률 쉽게 구할 수 있겠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대부분의 여사건이 이렇게 생긴 거고요. 난이도가 좀 바뀌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전체인데 이거 구하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선생님 직접 구해도 여사건으로 구해도 비슷비슷한데요. 그런데 문제가 경우의 수는 비슷한데 얘를 직접 구하기 까다로운 모양으로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여사건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이 이런 형태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게 이만큼 중에 이만큼이네? 그럼 요만큼만 빼면 되겠네? 이런 마인드가 중요한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문제가 워낙 쉬워가지고 우리는 245번을 볼게요. 남학생 2명과 여학생 3명이 일렬로 설 때 적어도 한쪽 끝에는 남학생이 설 확률을 구해달라 합니다. 적어도 한쪽 끝에는 남학생이 설 확률을 구해달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무작정 그냥 무의식적으로 막 푸는 게 아니라 양쪽 끝에 남학생 또는 여학생이 서는 경우는 총 4가지라고 인식할 수 있죠. 남남, 남녀, 여남, 여여. 그런데 적어도 한쪽 끝에 남자가 서는 경우는 남남, 남녀, 여남 3가지니까 전체 중에 3가지니까 이만큼을 구하라고 얘가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걸 여사건으로 푼다라는 거지. 이걸 일일이 구할 수는 있어. 근데 시간 아끼지 않은 거죠. 이렇게 풀어서. 그래서 당연히 뭘로 푸는 겁니까? 1 빼기 양쪽 끝에 누가 오는 케이스? 양쪽 끝에 여학생이 오는 케이스를 빼서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계산합시다. 1 빼기 전체 경우의 수는 5팩토리얼입니다. 근데 양쪽 끝에 여자가 와야 돼. 양쪽 끝에 여자가 오려면 여학생 3명 중에 2명 골라서 양쪽 끝에 미리 세웁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3명을 가운데에다가 쭈르륵 줄 세우면은 무조건 양쪽 끝에 여자가 서게 될 것이다. 요 계산하시면 되죠. 얼마냐? 5팩토리얼이 120인가? 이거 얼마니? 6 곱하기 6은 36. 120 빼기 36은 도와줘. 120 빼기 30. 84 맞습니까? 4로 나누면 되나요? 30분의 얼마입니까? 21. 더 나눠지네? 10분의 7. 12로 나눠지는구나. 10분의 7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 된다. 목이 살살 아픈 게 감기 기운이 오네. 큰일 났네. 이러면 설 연휴 동안 또 감기로 골골대다 끝나겠네. 넘어갑시다. 251번은 괜찮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혼자임으로 풀어보시고요. 저하고는 249번 풀어봅시다. 여러분들이 문제 찍는 겁니다. 이제 서울에서는 뭐라 그러냐? 문제 찍는 거를 그냥 문제 찍는다 그러나? 문제 찍는 거를 나타내는 단어가 따로 없습니까? 그냥 찍는다 그러잖아. 우리 고향 가면 이제 겐또 친다. 겐또. 자, 245번 봅시다. 어떤 학생이 OX로 답하는 5문제에 임의로 답을 한다. 두 문제 이상 맞힐 확률을 구하시오. 2문제 이상 맞힐 확률을 구하시오. 임의로 대답하는 거니까 맞을 확률도 2분의 1이고 틀릴 확률도 2분의 1이죠. 근데 5문제 중에 뭐 하래? 2문제 이상 맞히래. 그러면 생각하셔야지. 뭐 생각하셔야 되니? 5개 찍으면 맞출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만큼인데 이 중에 2문제 이상 맞히라고 일일이 구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말고 뭐 하자는 겁니까? 전체에서 하나도 못 맞히거나 1개 맞히는 경우만 빼자는 얘기죠. 이게 당연한 지금까지 상식적인 생각인 거잖아. 그럼 뭐 풀자고요? 1 빼기 P 한 문제 이상, 한 문제 이하로 맞힐 경우 한 문제도 못 맞히고 한 문제 맞히는 거 빼서 계산하시자는 거죠. 요거는 구하기 쉽다. 한 문제도 못 맞힐 확률 얼마게? 한 문제도 못 맞힐 확률 얼마냐? 이거 너네 중학교 때 했던 건데 처음에도 틀리고 두 번째도 틀리고 계속 틀리면 되잖아. 얼마야? 2의 5승분의 1이죠. 2분의 1이 5번 연속으로 틀려야 되는 거니까. 요거는 좀 어렵다. 요거는 원래 여기 나오면 안 되긴 하는 건데 요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요거는 디테일하게 말하면 오늘 혹은 다음 시간에 배울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는 거거든요. 한 문제 맞힐 확률은 얼마게? 한 문제 맞힐 확률? 한 문제 맞히는 경우가 얘처럼 딱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지. 왜냐면 맞히고 틀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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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히고 틀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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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가지 있습니까? 5가지 있잖아요. 야 물어보자. 요 확률 얼마냐? 요 확률 1번 맞고 2, 3, 4, 5 다 틀릴 확률 32분의 1이죠. 첫 번째 맞을 확률 2분의 1, 두 번째 틀릴 확률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이거 얼마니? 이거 32분의 1이지. 왜? 어차피 동그라미든 x는 다 2분의 1이니까 32분의 1이 몇 개 있습니까? 5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 되겠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32분의 26이니까 더럽게 빵빵 되네. 16분의 13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입니다. 자, 기하적 확률 요거 참고사항입니다. 왜냐? 교육 과정에서 삭제된 내용이다. 학교에서 배우면 저한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삭제는 됐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하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어떤 식으로, 중학교 때 어떤 식으로 배웠냐면은 이런 식으로 배웠을 거거든. 자, 여기에 관역이 있습니다. 관역은 반지름 길이가 2m래요. 델트네 전문용어로 동심원이라 그러죠.
지름 길이가 내가 반지름 길이가 2m라 그랬나? 지름이라 그랬나? 지름이 2m인 원이고 바깥에 있는 원은 안쪽에 있는 원은 지름이 1m인 원이야. 그리고 중심이 같아. 전문용어로 동심원이라 그런다. 이런 말들은 또 알아놓으세요. 중심이 같은 원이란 뜻입니다. 그럴 때 양궁 선수가 여기에다가 활을 쏘게 되면 무조건 관역에 꽂혀 관역 바깥으로 나갈 일은 없어. 어쩔 수 없이 확률 계산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제한 조건을 두는 거야. 대신에 얘는 랜덤하게 가서 박힌답니다. 랜덤하게 가서 박힌답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 해볼까? 화살 쐈을 때 관역에 맞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가? 점으로 보는 거거든. 여기 찍히는 거를. 그럼 이 원 안에 점이 몇 개나 있어요? 무한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경우의 수로 접근하면 전체 경우의 수가 무한대야. 전체 경우의 수가. 그리고 요 작은 원 안에 들어갈 확률을 구하라 그랬는데 작은 원 안에도 점은 무한대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나와버립니다. 경우의 수로 접근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기하적 확률이라 그러면 경우의 수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야야야 그때의 전체 경우의 수와 해당되는 경우의 수를 넓이분의 넓이, 길이분의 길이, 심지어는 부피분의 부피 모양으로 계산해 달라는 게 기하적 확률이야. 길이나 넓이, 부피로 계산해 달라는 얘기지. 그럼 전체 경우의 수 얼마입니까? 지름이 얼마였습니까? 2니까 반지름이 1이죠. 전체 넓이 얼마예요? 파이 r 제곱, 파이 나오겠지. 아니야. 얘 반지름 얼마냐? 2분의 1. 요원의 넓이 얼마냐? 4분의 파이죠.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4분의 1 확률로 화살이 요 안에 꽂히는구나.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게 기하적 확률이야. 교육과정에서 뭐 했습니까? 삭제, 리트, 이레이저. 날라간 거다. 대신에 252번은 유명한 문제니까 요거는 한번 들어보는 게 좋습니다. 252번은 들어봐라. 확통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수원의 삼각함수 관련돼 가지고도 뭐 할 수 있다? 영감을 줄 수 있다. 252번 봅시다. 영감이 아니 알아요. 자,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이 있고요. 여기에 B, C가 있답니다. 뭐 한대요? 정사각형 내부에 임의로 한 점을 잡는답니다. 한 점을 잡았을 때 그 점을 P라 그리고 우리한테 뭐 물어봤냐? 삼각형 PBC가 예각 삼각형이 될 확률을 구해달라 합니다. 이 삼각형이 예각 삼각형일 확률을 구해달라. 정사각형 안에 찍을 수 있는 점은 무수히 많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경우의 수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점 P를 어디에 찍어야 예각 삼각형이 만들어질지 영역을 구분해 달라는 얘기지. 야, P가 여기 있으면 무슨 삼각형 만들어지냐? 딱 보시다시피 둔각 삼각형 만들어지는 거 맞냐? 점 P가 여기 있으면 둔각 삼각형, 여기 있으면 예각 삼각형. 야, 그러면 어디에 있으면 예각이고 어디에 있으면 둔각인지 그 기준은 뭘로 해석해내야 되는 거냐? 기준. 둔각과 예각의 경계. 전문용어로 두 글자로 뭐라 그러냐? 중심? 둔각하고 예각 사이에 무슨 각이 있습니까? 직각이 있죠? 우리는 점 P가 어디에 찍히느냐? 직각을 기준으로 나누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요거 이제 수원에서도 많이 나왔던 내용이야. 야, BPC가 직각되는 자취는 어떻게 구하냐? BPC가 직각되는 자취. 잘 들어. 풀고 끝내자. 쉬자. BC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그립니다. 뭐 한다고요? BC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그립니다. 반원 그렸냐? 맞아? 그러면 BC가 지름이다 보니까 요 반원 위에 올라가게 되면 무조건 무슨 각이 만들어지니? 직각이 만들어지지. 그럼 예각 되려면 뭐 하셔야 된다고요? 반원을 뚫고 나가셔야 된다고요. 뭐라고? 반원 안에 있으면 예각 삼각형이야. 뚫고 나가면 미안합니다. 반원 안에 있으면 둔각 삼각형이고 뚫고 나가면 예각 삼각형 되는 겁니다.
전체 확률은 정사각형 전체 넓이 16.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넓이는 어디입니까? 전체에서 반원을 제외한 노란색 빗금친 넓이 말하는 건데요. 노란색 빗금친 넓이 직접은 못 구하죠. 직접 못 구하고 중학교 때 어떻게 구했었습니까? 전체 넓이에서 반원 넓이 빼가지고 구했죠. 반원 넓이 얼마입니까? 반지름 길이가 2면은 원 넓이는 4파이인데 반땡 했으니까 2파이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8분의 8 빼기 파이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확률입니다. 쌤 이게 왜 1단계 확률이라고요? 이거 확률이지. 파이가 3. 얼마 하잖아. 빼면은 8분의 2. 얼마는 확률이 된다고. 이게 뭐 하래요? P 플러스 Q 파이다. 1 플러스 마이너스 8분의 1 파이니까 P는 1 되는 거고요. Q는 마이너스 8분의 1 이렇게 되더라. P하고 Q 더하시면 8분의 7이 되는데 더하는 게 아니고 곱하라 그랬나? 곱하면 얼마 나오니? 8 곱하기 P 곱하기 Q 해서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1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입니다. 쉬었다가 조건부 확률 나가도록 합시다. 좀 쉬자. 쉬어.